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신제품이죠. RTX 4070 슈퍼의 성능을 확인해봤습니다. 노멀 4070이랑 4070 Ti 그 중간 어디쯤에 들어갈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PCI Express 버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CPU 성능은 어느 정도 돼야 제대로 돌릴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전력 제한을 걸면은 어느 정도까지 걸어야지 유용한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별거 다 했어요. 그러면은 테스트 환경 먼저 알려드릴게요. CPU는 코어 i9 13900K에 DDR5 4800MHz 듀얼 채널로 32GB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말씀드린 대로 지포스 RTX 4070, 4070 슈퍼, 4070 Ti 이렇게 세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궁금한 게 노멀 4070이랑 슈퍼랑 Ti 이렇게 세 종류 간의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날지 이게 제일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7가지 게임 성능 테스트를 해봤어요. 먼저 풀 HD 결과부터 볼 건데요. 모든 게임은 기본적으로 풀옵션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게임인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 이거 최근에 나온 거죠. 이거 결과부터 볼 건데 확실히 노멀 RTX 4070보다는 슈퍼가 성능이 좋고, 그리고 4070 Ti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이 게임만 봐서는 Ti 쪽에 가깝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딱 중간 정도라는 느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용 전력은 제가 조금 이따가 스펙을 설명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RTX 4070 슈퍼의 TGP가 220W라서 거의 근접하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는 60도 중반인데 제가 테스트한 방 온도가 한 25도 정도 됐을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픽카드 온도는 확실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만 봐서는 성능이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 다른 게임 중에서는 TI 쪽에 더 가까운 게임도 있어요. 그 중에 사이버펑크 2077이 대표적인 게임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평균 프레임이 TI랑 더 가까워요. 벤치마크를 계속 보면은 노멀 RTX 4070보다 한 20프레임 정도가 넘게 앞서 나가고요. 그리고 하위 1% 프레임도 10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체 7가지 게임 테스트 결과를 한 번에 딱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딱 중간인 것 같은 게임도 있고, 그리고 뭐 아닌 게임도 있고, 좀 게임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프레임 말고 상대적인 비교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RTX 4070 슈퍼의 성능을 100%로 놨을 때 게임별로 이제 평균 프레임이 몇 %로 차이가 나는지는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레데리2는 노멀 RTX 4070보다 14%가 높고, 그리고 TI보다는 10%가 낮으니까 TI 성능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노멀보다는 6% 높은데 TI보다는 7%가 낮으니까 요거는 거의 딱 중간 정도로 보이고, 사이버펑크는 아까 본 것처럼 노멀보다는 슈퍼가 19%나 성능이 높은데 TI보다는 9%만 낮으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TI 성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7가지 게임을 전부 합산해서 결과를 내보니까 풀 HD 해상도에서는 RTX 4070 슈퍼가 노멀보다는 11% 성능이 높고 TI보다는 8% 성능이 낮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이나마 TI 쪽에 가까운 제품인 거는 맞는데, 그게 막 확실하게 그쪽으로 갔다? 이러기는 좀 약간 애매한 정도? 그런데 사실 그래픽카드의 성능 비교는 풀 HD 해상도보다는 좀 더 고해상도에서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4K 성능 테스트도 해봤어요. 동일하게 이번에도 7가지 게임 테스트 결과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결과만 좀 특이하게 노멀 4070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게임들은 풀 HD 때랑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4070 Ti로 조금 더 치우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사이버펑크는 이번에도 훨씬 더 많이 TI 쪽에 가까웠고, 그리고 토타로 3국이나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게임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K 해상도에서도 7가지 게임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노멀 4070보다는 13%가 높고, 그리고 4070 Ti보다는 9%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멀 RTX 4070 출시 가격이랑 동일한 가격으로 더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하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하를 한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포지션이 조금 어정쩡해진 4070 Ti도 단종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는 다시 이제 4070 Ti 슈퍼가 대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력 제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마 이게 제일 재밌다고 느끼실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지금도 뭐 전력을 아주 많이 먹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덜 쓰면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으면은 뭐 좋으니까 그래서 해봤거든요. 전력 제한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MSI 애프터버너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켜서 오른쪽 부분,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에 최대 전력 퍼센테이지 숫자를 넣고요. 엔터 친 다음에
아래 이제 적용 버튼을 누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 전력 퍼센트 숫자에다가 100을 넣으면은 이제 전력 제한 없이 100%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 뭐 95%를 넣으면 최대 전력보다 95%만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풀 HD 해상도에서 사이버펑크 벤치마크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력 사용량을 100%, 뭐 95%, 90%, 85% 이런 식으로 5%씩 낮춰가면서 벤치마크 성능을 측정을 해왔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은 전력 제한을 안 건 상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최대 전력의 65%까지만 사용하게 제한을 건 상태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게임 프레임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가지고 평균은 한 15프레임 정도만 떨어지고 하위 1%는 한 8프레임 정도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전력 소모량은 215W에서 143W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0W가 넘게 떨어진 건데요. 이거를 5% 단위씩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성능이 이제 확 떨어진 구간이 대략 한 65%에서 60% 내려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울기가 그래도 좀 완만한 편이라서 전력 제한으로 전기를 아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로 프레임을 보신 건데, 이거를 사용 전력 그래프로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65%로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전력 사용량에서 한 70W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펙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4070이랑 4070 슈퍼, 4070 Ti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세 가지 제품들이 모두는 실제로는 다 똑같은 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놀라운데, 같은 칩을 가지고 코어 개수랑 이제 쿠다 코어죠. 쿠다 코어 개수랑 동작 클럭이랑 사용 전력에다가 제한을 적절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상당히 다른 퍼포먼스를 내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TGP라고 하는 게 그래픽 카드가 최대로 사용 가능한 전력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전력 제한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보시면은 4070 슈퍼가 220W라서 이것만 보면은 4070 Ti보다는 조금 노멀 4070에 근접한 성능이 나와야 맞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쿠다 코어 개수는 4070 Ti 쪽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그 어디인가 보다 약간 Ti 쪽에 가까운 성능이 나온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뭐 Ti 제품의 성능이 근접한 이 슈퍼 제품이 기존 노멀 RTX 4070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출시가 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MSRP만 똑같은 거고 실제 우리가 사는 그 가격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는 RTX 4070 슈퍼를 내 컴퓨터에다가 달아도 될지 테스트 결과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오늘 테스트한 그래픽카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이 제품 이름은 이노3D 지포스 RTX 4070 슈퍼 트윈 X2 OC 화이트인데요. 요새 아파트 이름도 길게 짓는 게 유행이라더니 왜 이렇게 이름이 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워낙 RTX 40 시리즈가 발열이 적다 보니까 투펜으로도 4070 슈퍼 정도는 무리 없이 쿨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게임 테스트에서 그래픽카드를 풀로드 시켰을 때도 한 60도 초중반에서 유지를 해줘가지고 방 온도가 25도 정도였고, 그리고 오픈 케이스 상태였던 거를 감안을 해도 인 케이스에서는 그것보다는 한 5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아가지고 메인보드의 그 슬롯을 두 슬롯만 차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에 제약이 있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장착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꽤 괜찮게 히트 파이프는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카드를 내 CPU에다가 달아도 될까? 그러면은 그래픽카드 성능을 다 뽑을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이걸 달면은 성능이 다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60만원짜리 컴퓨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라이젠 5 5600에다가 A520 메인보드 조합한 거를 갖다가 이번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조합은 이제 PCI Express 3.0이라서 약간의 병목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PCI Express 버전으로 인한 차이만 먼저 봐야 되니까 CPU 성능에 따른 병목이 없도록 제가 해상도를 4K로 먼저 올려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PCI Express 4.0 환경이랑 비교했을 때는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만 보시면은 PCI Express 3.0 쪽이 약간 낮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는 이제 PCI Express 버전이 아니고 CPU 성능 때문일 가능성이 좀 커요. 이게 아무래도 4K 해상도긴 하지만 그래도 CPU 성능에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젠 7 5800X3D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썼으면은 아마 성능 차이가 없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PCI 익스프레스 버전에 따른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이전 세대 CPU를 쓰고 있는데 RTX 4070 슈퍼를 달면은 병목 현상이 없을까, 요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풀 HD 해상도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역시 CPU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확실하게 나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풀 HD나 아니면 QHD 해상도에서 요 RTX 4070 슈퍼를 완전하게 충분하게 쓰려면요, CPU는 최소한 한 i5 13400F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 CPU를 쓰시면은 아마 비싸게 이 그래픽카드를 사셔도 성능을 다 못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70 중에는 최고,